현재 저번에 M5 시승 이후로 저한테 계속 8기통 노래를 부르시는데 8기통 차를 뭐 사면 좋을지 고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토너먼트를 준비해봤습니다. V8 월드컵. V8은 사람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잖아. 우리가 V8 뭐 하지만 V8 경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나? 그게 재밌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그래도 누군가의 로망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뭐 해볼까요? A조부터 H조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8기통 8조 좋다. 어떻게 했을지 기대되는데? 제가 거기 4개 띄워놨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1라운드 좋네. 메르세데스 AMG의 M178 그리고 BMW S63. 우리 PD가 잘해. 왜냐면 지금 이 엔진은 한 세대 전 엔진이에요. 요거는 뭘 의도하는지 알겠다. 지금 현행 메르세데스 AMG의 주력 V8 엔진은 M177이에요. M178은 지금 안 써요. BMW는 S63이 있긴 있어. S63을 쓰는 차가 M8만 아직 요 S63 엔진을 쓰고 나머지는 S68 엔진으로 다 바뀌었어요. 얘네들은 한 세대 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메르세데스 AMG건 BMW건 팬들이 생각하는 V8이라고 하면 끝에 있는 게 요 엔진. 메르세데스 AMG의 M178은 아직 쓰이긴 쓰여요. 얼마 전에 에스턴 마틴 벤티지 로드스터 탔잖아. 그게 M178 엔진. 발할라에도 달려있고 아직 에스턴 마틴은 좀 써요 그 엔진을. 그러니까 순수 엔진이야. 전기 모터랑 같이 일할 거 대비한 게 아니고 유로 7 대비도 아니고 혼자 힘을 내는 엔진. M178은 BMW는 V8이라고 해도 빠르다라는 느낌인데 우리 V8의 그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우랑 막 이 이미지로 하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더 익숙하잖아, 그지? 지바겐 지나가면 막 옆에서 막 침 튀기면서 막 가는 그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을 M178 엔진이 잘 살렸기 때문에 요건 내가 아무리 삐당이라 그래도 M178을 바로 무시하긴 좀 어렵다. 사실은 둘 다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니까 달리기 성능으로 얘기해야 되죠. 메르세데스 AMG로 서킷 달린 사람 본 적 있어요? 난 없어. 메르세데스 AMG는 그냥 여기 압구정동에서 그냥 우라락 하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 배기음 때문에 M178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소리는 얘가 더 좋아. 근데 고성능 엔진에 쓰이려고 그러면 성능이 아무래도 중요한데 일단 AMG랑 M이랑 붙으면 M이 무조건 이기지. 왜냐면 S63 동생이 누굽니까? CK6잖아.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엔진이 누구냐 하면 항상 나오는 애가 CK6거든. 12기통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애야. 근데 걔를 이길 수 있는 V8, S63. 이거 말로 설명을 못해. 이 힘이 막 이런 느낌이 나거든? 뿌악 하면서 나가는 그 맛은 S63 줘야지. 사실 V8 이 월드컵은 쉬운 월드컵이 아닙니다. 약팀이 없어. 다 강팀이야. 그리고 엔진은 미션이 있어야 되잖아. S63 하면 무슨 미션 떠올라? ZF. 하늘이 내린 연기 아니야. 병강세랑 옥녀랑 만난 거 아니야. 지금 악소리 난다고 피스톤 운동을 그래서 미안하지만 M178은 탈락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2. 요것도 잘 붙였네. GM L87 에코텍 3 그리고 포드의 TI VCT 코요테. GM의 LS 엔진은 미국 V8의 그 대표 주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드의 코요테 계열, 이거 모듈라 엔진이라고 불러요. 지금 나오는 엔진은 이제 5.0 코요테입니다. V8이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이 GM의 L87 엔진도 우리가 스몰 블럭이라고 부르거든. LS 엔진은. 아니 생각해봐. 6.2L에다가 기통수가 8기통인데 스몰 블럭이 웬 말이야. 뭔 소리지? 빅블럭 엔진이 따로 있어요. 빅블럭 V8은 트럭용이야. 1.5톤 트럭 이런 거 말고 1.5톤은 미국 애들 낸 건 다마스로 보여요. 미국 트럭은 F150 집채만한 그것도 미국에서 그냥 승용차 아니야. F250, 350 가잖아? 그럼 바퀴가 이만큼씩 더 튀어나와. 우리나라 주차가 안 돼. F250, F350은. 그러니까 그런 급에 들어가는 엔진을 빅블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빅블럭 V8이 있고 스몰 블럭이 GM의 이 엔진이에요. 이 엔진은 우리한테도 사실은 익숙합니다. 많이 타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에스컬레이드, 콜벳, 까마로, 시에라 드날리 이 엔진이야. GM 계열에서 그냥 싹 다 쓰이는 엔진. 잘 만든 엔진이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V8 엔진. 그리고 포드의 코요테 엔진도 머스탱에 실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익숙한 엔진입니다. 포드 모듈러 엔진의 특징은 이게 옛날부터 나왔잖아. 옛날에 40년대, 50년대 쇠로 만든 엔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올 알루미늄 엔진이에요. 두 개 다 알루미늄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그러니까 최신 엔진입니다. 나한테 사실 이 엔진들의 이미지는 옛날부터 전 이 엔진들을 알고 있으니까 쇠로 만든 엔진, 옛날 엔진 같은 느낌이 좀 있어.
SOHC를 2개로 하다가 좀 늘려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흡기만 늘려가지고 3개로 하다가 3개짜리 밸브 우리 뭐 본 적이 있어? 80년, 90년대 초 이후로는 없어. 사실은 꽤나 고성능 엔진이에요. 알고 보면. 특히나 포드 모듈러 엔진 같으면 크랭크 샤프트를 단조로 만든다. 모양도 복잡하고 단조로 깎아서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 양산 엔진을. 근데 단조로 만들어.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V8이 아니면 스포츠카가 아니다, 제대로 된 픽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V8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두 엔진은 미국 사람들의 가장 사랑받는, 서로 싸우는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리고 어느 하나 무시할 수가 없네. 왜냐면 포드는 미국에 제일 잘 팔리는 차 뭐야? F150이잖아. 지금 뭐 V6도 있고 뭐 전기 버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V8이 제일 대표적인 트림이고, GM의 이 L87 엔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 콜벳에 실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는 거로 치면 GM 쪽이야. 근데 포드의 V8은 그렇게 많진 않아. 머스탱 GT 5.0 그리고 F150 정도려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아. 얘네도 크랭크샤프트 바꾸는 애들도 있고 막 아무튼 뭐 복잡한데 둘 중에 뭘 꼽을까? 아 이거 어렵다. 내가 옛날에 머스탱 GT V8 처음 나왔을 때 살까 고민을 했었거든? 딱 타자마자 고민이 사라져. 아니다. 머스탱 차체가 또 헐렁헐렁 하잖아. 달리는 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안하게 뭐 그것도 아니고 실내는 싸구려티 나오니까 그냥 나는 좀 그랬고, F150도 타봤거든? F150은 우리가 왜 수입이 많이 되는 차가 아니니까 약간 드림이 있잖아. 그래서 아 요거 괜찮으면 유니크하게 한번 탈까 했는데 타보고 바로 반납했거든. 포드를 타고 내가 만족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콜벳 그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여준 존재감은 GM 쪽이 더 큰 것 같다 나는. 그래서 GM 쪽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캐딜락 팬이어가지고. 아 이게 국가대항전이구나. 처음에 독일전이었으면 지금 두 번째는 미국이었고 세 번째 일본으로 왔네요. 닛산의 VK56DE 대 토요타 UR-GSE. 아 요거는 둘 다 많이 안 타보셨을 텐데, 닛산 VK56은 사실 저는 좀 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죠. 우리나라에도 뭐 인피니티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차 이름을 외우기 힘든데 QX80이었나? 큰 차 있잖아. 약간 수영고래처럼 생긴 차 있어. 그거의 V8 버전이 국내에 들어왔었고, 인피니티의 M 시리즈에 요 V8이 실린 적이 있어요. 아 그건 내가 그때 갖고 싶었어요. 저는 인피니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생긴 것도 막판에 둥글둥글한 거 말고 좀 각졌던 시대의 닛산 디자인, 저는 그 차 좋아했어요. 닛산이란 브랜드가 약간 뭐랄까 좀 하드코어한 이미지가 있어요. 대표되는 게 스카이라인이잖아. GTR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R32, 33, 34 요 시대에는 직렬 6기통 2.5L가 유명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R35의 경우는 이제 V6였죠. 근데 V8도 꽤나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고급차로서 많이 팔리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 가잖아. 닛산 V8 달린 픽업 트럭 혹은 SUV들이 되게 많아. 사막 달리고 이런 용도로 닛산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립니다. 얼마 전에 두바이 갔을 때도 닛산 타고 우리 다녔거든. 그러나 토요타의 UR-GSE는 명기지. UZF-E라고 하는 엔진의 후손이야. UZF-E가 뭐냐면 렉서스 처음 나왔을 때 광고가 뭐였는지 알아? 엔진룸 위에 잔 막 쌓아놓고 시동 빡 걸었는데 안 흔들리는 그거 기억나지? 그게 UZF-E 엔진. 그러니까 첫 번째 LS가 아니고 두 번째 LS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 엔진도 끝내줬거든. 엔진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전기차 같은 느낌으로 밟으면 뭔가 흐르렁 하나 싶으면 그냥 확 나가. 나는 그 차도 좋았고, 같은 엔진이 실렸던 SC430 이 컨버터블 버전의 렉서스가 있었어요. 거기도 V8이 실렸거든. 엔진 존재감은 없어. 막 흐르렁거리고 뭐 이런 거 없는데, 돛담배인데 뒤에 바람이 빡 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확 가는 거 있잖아. 밟으면 펑도 아니야. 소리가 그냥 헉 하고 나가. 아, 그 느낌은 토요타 특유의 느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 뭐랄까, 이렇게 막 시끄러운 그런 V8의 개념이 아니고 힘을 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V8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엔진 누가 만들었게? 이 엔진 야마하가 만들었어. 블럭 생산 같은 건 이제 토요타에서 하는데, 헤드 설계, 그다음에 흡기 시스템, 밸브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야마하가 만들어. 근데 야마하가 왜 그걸 만들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야마하는 엔진을 잘 만듭니다. 일제 오토바이 유명하잖아. 그런 기술력이 있는 데서 만든. 토요타와 야마하가 같이 만든 엔진. 요거는 어떻게 할까? 닛산의 엔진이 남성미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 엔진 특유의 그 맛을 살린다는 점에서 저는 토요타의 UR-GSE 엔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머리 잘 썼네. 페라리 F154 엔진 대 마세라티 F136. 요거는 많은 의미가 숨어있네요. 페라리 F154 엔진은 현행 V8 라인업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말피라든지 F8이라든지 뭐 그런
V8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현행 엔진이고 마세라티의 F136 이게 이제 킥이네. 페라리 엔진이거든. F154의 전에 있던 엔진이 F136 엔진이에요. 마세라티는 F154를 지금 안 써. 왜냐면 마세라티는 V8을 이제 단종시켰거든. 이제 V6 네튜너 엔진이라고 하는 자체 개발 엔진을 쓰는데 과거에 이제 F136 시절에는 페라리의 엔진을 이제 가져다가 마세라티와 페라리가 같이 썼어요. 근데 같은 엔진을 썼다고 같냐? 그럼 그건 아니야. 페라리와 마세라티는 같은 엔진을 쓸 때도 완전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요 크랭크 축이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나뉘어서 V형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V8이죠. 그럼 한쪽당 4개씩 꽂힐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요 크랭크 축 하나에 피스톤이 8개가 달리는 거야. 이쪽으로 도는 거 4개, 이쪽으로 도는 거 4개. 근데 페라리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V8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크랭크 샤프트가 달라져.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달려있으면 페라리 엔진. 이 하나의 축에 붙어 있다고 해서 플랫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달려있다는 거야?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랭크 축이 있으면 어떤 건 여기 붙어 있고 어떤 건 여기 붙어 있고 어떤 건 여기 붙어 있고 어떤 건 여기 붙어 있어. 단면으로 보면 십자형으로 된 축에 붙어 있어. 그래서 십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크로스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플랫 플레인은 왱 하고 돌아. 근데 크로스 플레인 돌으려면 얘네가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생겨. 그래서 고회전에는 플랫 플레인이 훨씬 유리한데 진동 심하고 소음도 심해. 근데 고회전으로 올리기 용이해. 근데 V8 엔진이라는 게 고회전으로 올릴 필요가 있나? 그리고 대부분 배기량도 크기 때문에 고회전으로 안 올려도 토크가 넘쳐나. V8 엔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성능을 추구한 엔진인 건 맞는데 배기량도 늘어나고 무게도 늘어나고 가격도 비싸지고 구조도 복잡해지고 잃는 것들도 꽤 많아집니다. V6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으면 V6가 훨씬 유리해요, 여러모로. 가격도 낮아지니까 소비자 대비 더 많이 찾을 거고. 그러니까 V8은 만들다 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근데 V8에 후엔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놈의 감성 때문이거든. 그거는 안 타본 사람은 설명이 안 돼. 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플랫 플레이는 그게 없어. 직렬 6기통 느낌이랑 좀 비슷하려 그래. 왱 하고 돌아.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엔진의 소음도 없애야죠. 진동도 없애야죠. 감성도 없어지죠. 그럼 성능만 추구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엔진이기도 해. 레이싱 카드는 플랫 플레인이 기본이에요. 성능만 추구해야 되니까 레이싱용 V8은 거의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플랫 플레인입니다. 근데 페라리는 플랫 플레인이야. 왜냐면 얘는 레이서잖아. 얘네는 소비자 들 만들어주는 대로 타. 약간 이 마인드 아니야, 페라리는. 근데 소비자들은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타잖아. 그거 다른 회사들이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야, 이거 시끄럽기만 하고 진짜 야 누가 밟는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페라리 아니면 시판용 V8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근데 얘네는 이 플랫 플레인 이 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 마세라티 애들은. 그래서 페라리가 엔진을 줬는데 야 이건 못 쓰겠다 그러고 크랭크케이스 빼버리고 크로스 플레인 넣어가지고 자기네 차에 달아. 숫자가 똑같아도 이 두 엔진은 다른 엔진이야. 플랫 플레인이냐 크로스 플레인이냐.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마세라티는 기본적으로 레이싱으로 시작한 브랜드인 건 페라리랑 똑같지만 마세라티의 정체성은 GT카에 있습니다. 그란투리스모란 말을 처음 만든 게 마세라티야. 페라리, 마세라티 둘 다 레이싱카를 조금 개조해가지고 편의 장비 같은 거, 뭐 햇빛 가리개 같은 거 달고 룸미러 달고 깜빡이 달고 해가지고 팔던 게 시작이란 말이야. 근데 마세라티는 가만 보니까 고객들이 꾸겨져서 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차를 타기에는 우리 손님들이 너무 고귀한 사람들인데 이런 데다 태워도 되나 싶었던 거지. 그래서 에어컨도 넣어주고 뭐 가죽 시트도 좋은 거를 발라드리고 고객을 생각하다 보니까 옵션이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그란투리스모가 태어난 거예요. 에어컨 처음 넣은 게 마세라티야. 얘기가 길었습니다. 똑같은 엔진인데 F136이냐 F154냐. 저는 페라리가 만든 F136, 마세라티가 만든 F136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하면 난 당연히 마세라티입니다. 근데 F154 내가 안 타봤거든? 난 페라리 시승을 잘 안 해. 왜 안 하는지 알아? 피가 끓어. 내가 나이 50 먹고 피가 끓으면 이게 뭐 샘이나 나지 배나 아프지 뭐 할 거야 내가 페라리 타고. 좋겠지 뭐 페라리인데. 그래서 일부러 시승 안 했어. 근데 F136과 F154를 붙였다. 안 타봐도 F154야. 최신형 페라리 엔진을 어떻게 이기냐. V8 세대가 생각보다 심오하구나. 요 붙여놓으니까 이게 답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우디 / 람보르기니의 4.0 TT 엔진 대 포르쉐의 4.0 TT 엔진. 둘 다 EA825 똑같은 엔진이야.
요거 아우디 슬래시 람보르기니를 해놓은 게 요거 하자야. 요 두 개 같지가 않아요. 보통 뭐 RSQA 보고 뭐 아우디에 탈을 쓴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두 개 세팅이 좀 달라. 그 브랜드끼리 다른 건 너무 당연하고, 사실은 아우디에서도 이 엔진을 단 RS7, RS6 이 두 대도 달라.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딱 타자마자 다르다 이게 아니고, 타다 보면 맛이 달라. 같은 엔진이라도 다른데 브랜드별로 다른 특성을 넣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옛날에 바이크 레이스 할 때 125cc 단기통 레이스 할 때 우리 회사 팀이 챔피언이었어. 직선 가속이 다르던데는. 이거 착험을 해보니까 엔진은 똑같은 엔진이야. 근데 왜 이게 더 빠르냐? 피스톤 하나하나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잖아. 실린더와 피스톤의 궁합이 있는 거야. 속궁합이 있어 얘네들. 그거를 하나하나 피스톤을 바꿔가면서 뭐랑 더 맞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런 게 튜닝의 영역이에요. 우리 튜닝할 때 요거 돌릴 때 요 튜너 얼마나 중요해. 나 지금 이거 튜너 바꿨거든. 요거만 한 100만 원 들였어. 정밀도가 달라. 튜너에 따라 소리도 사실은 달라져요. 그런 작은 차이가 모여서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기타는 부품 몇 개 안 되는데도 하나하나마다 달라지는데, 엔진은 몇 천 개 부품이 모이다 보니까 요만큼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람보르기니가 아우디 자회사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 근데 이건 아니야. 람보르기니는요, 밟으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뿌앙 으아 하고 나오는 느낌이야. 밑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완전 조증 걸린 그런 엔진. 아우디는 우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느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고성능 V8이니까 느리진 않아 얘도. 근데 람보르기니가 으악 하고 나오는 타입이면 얘는 확 하고 나오는 타입이야. 그리고 코너를 돌 때도 람보르기니가 킥 하고 그냥 존나 큰 칼로 그냥 빡 베는 그런 느낌이라면, 아우디는 사브르 있지, 사브르로 촥 그런 느낌이야. 핸들링도 이게 다르다고. 아우디랑 람보르기니가 또 달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람보르기니로 갑시다. 람보르기니와 포르쉐의 4.0 트윈 터보 EA825 엔진이 어떻게 다르냐? 람보르기니는 존재감을 뿌악 나타내는 되게 볼드하게 움직이는 애라면, 포르쉐는 밸런스를 잡으면서 내는 타입이지, 람보르기니처럼 엔진이 그냥 흉폭감이 확 드러나는 타입이 아니야. 어머 씨발 하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뭐 직발대장이라고 부르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니야. 슈퍼 스포츠카가 직발대장일 리가 있어? 슈퍼 스포츠카는 직선을 머리더라도 코너를 빠르게 달리는 게 슈퍼 스포츠예요. 람보르기니 그런 차 아니야. 근데 왜 직발대장이라고 느낄까? 밟으면 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직발해서 목이 꺾였으니까 어떻게 돼? 무서우니까 코너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코너에서 기가 빌빌빌 대고는 차가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포르쉐는 누가 타도 못 꺾이게 안 하고 싹 어느 순간에 스피드를 확 올려놓는 타입이야. 같은 엔진인데도 달라요. 여기서 그래서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사실은 아우디, 람보르기니, 포르쉐, 여기 더해서 벤틀리까지 다 같은 엔진이거든. 근데 이거 누가 개발했다? 정확히 말하면 아우디와 포르쉐의 공동 개발입니다. 그런데 V8은 포르쉐 주도로 개발해요. 이 V8 엔진은 포르쉐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엔진이니까 포르쉐. 매치 6. 이번에 영국 편입니다. 싸움이 영국으로 갔어요. 레인지로버의 N63, 그리고 역시 레인지로버의 S68. 이 넘버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BMW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엔진 개발을 했죠. 인제니움 엔진. 근데 이제 V8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효율도 안 나오고, 지금 대기어는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 바뀐다고 했으니 뭐 앞으로는 또 몰라 어떻게 될지. 지금 EU에서 전기차 정책 유예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V8을 다시 개발하는 건 얘네가 좀 부담이 있으니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서 V8을 쓰는 경우는 V8을 그냥 가져오자 라고 해서 옛날 친정 BMW에 가서 엔진을 빌려온 거예요. 랜드로버 브랜드는 21세기 초, 21세기가 시작되던 무렵에 BMW가 랜드로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포드한테 팔았죠. 근데 N63, S68 요 차이가 뭐냐면, N63도 있고 S63도 있어요. 원래 S63이 구형 엔진이고요. S68은 최신형 V8 엔진이에요. M 시리즈에 들어가는. 최근에 나온 뭐 M5라든지 XM이라든지 이런 차에 들어가는 게 S68 엔진입니다. 아니, BMW S68 최신 엔진을 여기다 붙이려고 지금 앞에 BMW 벤츠편에서 구형 엔진을 넣어놨구만. 어쨌든 그래서 N63은요 BMW의 라인업에 쓰이는 V8 엔진이야. V8 엔진은 보급형이 없죠. 다 고급형, 고성능형인데 어쨌든 일반 모델에 쓰이는 N63 엔진이고요. N이 아니라 S가 붙으면 이제 M용 엔진입니다. 근데 BMW의 M용 엔진을 가져와서 어디다 넣냐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에다 넣어. 그리고 디펜더 옥타에도 넣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모델이냐 고성능 모델이냐네. 의외로 어려운데? 왜냐면 저는 N63 엔진을 너무 좋아합니다. 딱 엑셀러레이터 밟자마자 뭔가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게 럭셔리하게 움직이는 엔진이거든. 그러니까 그 레인지로버에도 잘 어울려요. 왜냐면 아까 뭐 플랫 플레인, 크로스 플레인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근데 S68은 고회전형 엔진이야. 크로스 플레인 엔진인데 플랫 플레인처럼 매끈하게 도는 타입의 엔진이야. 그냥 슉 나가지 뭐 이걸 느낄 수가 없다고. 레인지로버에는 N63 넣으면 돼. 그냥 더 이상 힘도 필요 없어. 원래 힘 세. 근데 이제 옥타랑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서스펜션이 미친 애들이거든. 땅을 막 그냥 막 거기에다가 N63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강한 엔진에는 좋은 서스펜션을 넣으면 이게 배가 되는데 여기서 엔진만 딴 거로 바꾸면 이 서스펜션이 얘를 먹어버려서 얘 장점도 안 살고 엔진도 개성이 죽어버려. 반대로 좋은 엔진에다가 적당한 서스펜션 넣어놓으면 셰시가 뒤틀리거나 하겠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내가 지금 이 V8을 시작한 게 아까 우리 PD는 M5 시승 이후에 내가 V8 얘기 계속한다 그랬지만 M5 때문이 아니야. 사실은 그 전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SV를 타고 내가 맛이 갔어요. 디펜더 오케이 훌륭하다. 레인지로버 훌륭하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살 거면 나는 X6M이나 XM 가겠다. 거들떠도 안 봤어.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스포츠 SV를 타고서 그 차는 미친 차더라고. S68로 가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의외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가 붙었고 그 다음에 포르쉐랑 람보르기니가 붙었잖아. 그럼 미국이 한 번 더 붙을래나? 나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 벤틀리랑 제규어를 붙여버렸네. EA825가 또 나왔어. 이번엔 벤틀리입니다. EA825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VA 탑3 중에 하나라고 꼽아야지. 제규어 사실 어떻게 무시해. 차알못들이나 뭐 제규어 망한 브랜드 뭐 크크크 뭐 이런 하겠지만 제규어의 그 낮고 긴 그 보넷과 트렁크 거기에 실린 V8의 그 사운드 제규어의 AJ V8 엔진. 요거는 제규어뿐만이 아니고 랜드로버에 들어갔던 엔진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펜더에 옥타 이전 V8에 들어가던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BMW 엔진을 쓰기 전까지 이 엔진이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널리 쓰였습니다. 내가 아까 말한 그 풍요로움, 진짜 입안 가득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차고 펄스감 미치지. 그리고 벤틀리의 4.0 TT 얘도 EA825예요. 근데 또 다르지. 아우디랑 람보르기니 다르다 그랬지. 포르쉐 또 달라. 근데 벤틀리는 어떠냐? 벤틀리는 쉽게 설명하자면 람보르기니와 아우디를 섞은 느낌이야 좀. 벤틀리라고 뭐 샌님 같고 뭐 얌전하고 이런 차가 아니야 애초에 V8은. 그럼 람보르기니처럼 세? 그건 아니지. 어쨌든 턱시도 입었는데 빠르게 달리는 영국 신사의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 벤틀리인 거죠. 그래서 벤틀리의 4.0 TT V8은 아까 말한 아우디의 그 부드러움, 우아함의 궁극과 같은 엔진입니다. 이 두 개의 이 경쟁이 고민이라는 척 하는 거야. 이제 없는 엔진인데 뭐야 이제. 사랑했어 잘가. 이 마지막 라운드가 이게 진짜네. 둘 다 지금 없는 엔진. 숫자도 8이 여러 번 들어가네. V8 월드컵 매치 8 미쯔비시 8A80 대 현대기아 타오 GDI. 미쯔비시에 V8이 있는 줄 몰랐던 사람들도 많아. 미쯔비시 자체를 잘 모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도 미쯔비시에 V8이 있었다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미쯔비시는 V8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 1999년에 등장한 엔진. 일본에서는 한 15개월 정도 단명했어요. 1999년에 우리나라 제일 비싼 차가 뭐였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각 에쿠스. 에쿠스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V8이 있었어. 이 각 에쿠스는 특징이 뭐냐면 전륜구동입니다. 대형 세단의 승차감은 후륜구동이 최고로 좋아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4바퀴 굴림도 후륜구동의 승차감을 낼 수 있죠. 왜 앞바퀴 굴림이었냐? 기술이 없어. 후륜구동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만들 기반도 없고 뜬금이 없는 거야. 그냥 앞바퀴 굴림 가자. 그래서 앞바퀴 굴림 갔어. 타협의 결정체지. 누구랑 타협했냐? 미쯔비시랑 타협을 했어.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기자였는데 현대에서 배부한 에쿠스 보도자료가 저는 그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에쿠스의 실외 디자인은 미쯔비시가 담당했고 실내 디자인은 현대와 미쯔비시 디자인팀이 경합해 미쯔비시의 디자인이 채택됐다. 보도자료 그렇게 대놓고 써져 있었어요. 미쯔비시 차라는 얘기잖아. 공동 개발인 건 맞아요. 돈을 같이 냈고 생산할 때도 일본에 팔린 미쯔비시의 차량도 이 실린더 블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갔어. 그러니까 서로 협업한 건 맞아. 뭐 미쯔비시 걸 수입했다 이건 아니고 서로 같이 협업을 했어. 대체로 니즈는 어디에 있었느냐? 현대에 있었습니다. 현대는 그런 대형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에쿠스를 개발해야 되니까 이제 비용을 많이 댔겠죠. 그리고 미쯔비시가 기술력을 댔어요.
근데 미쯔비시는 사실 V8 엔진 달린 전륜구동 대형선을 만들어봤자 지는 시장이 없어. 유일한 시장이 누구냐? 미쯔비시 계열사 사장들. 미쯔비시 계열사 사장들이 그때 뭐 탔냐면 뉴그랜저. 그걸 다 타고 다녔어. 왜냐면 우리 그룹에서 차를 만드는데 다른 회사 차를 탈 수는 없잖아. 어차피 사장단 차는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개발 비용을 분담하면 뭐 개발 비용도 안 되니까 만듭시다. 그래서 만든 게 미쯔비시 클라우디아라는 차예요. 그 똑같은 차가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에쿠스였던 거야.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린 엔진이 8A80 엔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차는 15개월 동안 바짝 생산해가지고 미쯔비시 계열사 사장들 차를 다 바꿔줘. 쫙 바꿔주고 단종. 왜냐면 미쯔비시 사장이 아닌데 이 차를 사는 사람은 총 맞은 사람이다.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단종.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박이 났죠. 근데 문제가 조금씩 터집니다. 차가 막 노킹이 심해지고 막 날다닥하고 엔진이 멈추고 막 난리가 나. 왜냐? GDI 엔진이었거든. 우리나라는 고급 휘발유가 없잖아. 명칭이 잘못됐어.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인데 그럼 고옥탄 휘발유라고 하든가 그 옥탄가를 표기했어야 되는데 고급 휘발유라고 하니까 고급이냐 보통이냐 이렇게 인식을 해.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뭐 고급 넣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선택이 아니야. 고급 넣어야 되는데 고급을 넣어야 돼. 고급 휘발유 넣어야 되는 차에 일반 휘발유 넣어도 가긴 가. 작살 나요. 안에 녹슨 계속 일어난다고. 그거 뭐 논쟁이 심하지.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다이렉트 인젝션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빠른 도입이었는데 GDI로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MPI로 돌아가요. 구형 기술로 그냥 다시 돌아가. 어쩔 수 없다. 고급 휘발유가 없어서 일반 휘발유를 넣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타오 GDI 나왔을 때 일반 휘발유 넣어도 아무 문제 없었거든. 결국 기술 개발이 안 된 거 아니야. 휘발유 탓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시 우리나라 세팅 기술력이 잘못됐었는지 GDI였다가 그 이전 기술인 MPI로 돌아갔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지금 약간 현대 욕하는 것 같았지. 타오 엔진은 어쨌든 타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안 만들잖아 타오 엔진. 근데 미국 시장에 꽤 많이 나갔어요. 모하비에 타오 엔진 버전이 있었다고. 몇 대 팔렸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뭐 팔리긴 팔렸어. 그래가지고 워즈 오토라는 매체가 있어 미국에. 이 매체는 현대한테 상을 주지 못해 안달이 나는 업체야. 근데 아무튼 뭐 워즈 오토 뭐 엔진상도 타고 현대가 처음 상 탄 게 그 엔진이야. 내가 왜 혀를 끌끌 차냐면 처음 V8을 만들었는데 그 상을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V8들이 엄청 많잖아. 지금 생각해봐. V8을 누가 기억해? 현대 타오 엔진을. 우리나라에서 타본 사람 별로 없고 이 월드컵 해봐서 알지만 V8이 좀 막강해? 다른 엔진들이? 근데 대체 무슨 부분에서 상을 탔다는 거야? 내가 쌍욕하게 될까봐 찾아보진 않았어. 그러나 8A80이랑 비교하면 타오지. 일단 내가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두말할 것도 없이 8A80 씨발 뭐야 누가 알아 그 엔진을. 타오 엔진 주겠습니다. 쿼터 파이널.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지금부터 빨리빨리 가자. BMW S63 전기 모터와 같이 쓰이지 않는 순수 V8의 마지막이죠. S63. 그리고 GM의 에코텍 3 스몰 블럭 LS 엔진. 죄송합니다. 제가 B당이라 GM 계열 엔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니 사람들한테 엔진 두 개 놓고 뭐 가지실래요? 그러면 누가 GM 엔진을 가져? S63 가지지. 토요타 UR GSE 대 페라리 F154라고?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포르쉐의 4.0 트윈터보냐 랜드로버의 S68 최신형이냐. 근데 이게 지금 BMW의 S68이 아니고 랜드로버의 S68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EA825 엔진은 뒤에 하나 더 나올 거거든. 여기서 S68. 왜냐면 S68을 떨어뜨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벤틀리 4.0 TT EA825 대 타오 GDI. 야 요거는 애국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잽이 안 된다는 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요거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준결승 세미파이널입니다. BMW S63 대 페라리 F154. 이건 사실 페라리가 너무 셉니다. F154는요 V8이라는 형태의 궁극에 가까워요. 페라리 가겠습니다. 랜드로버 S68 대 또 붙었네. 벤틀리 4.0 TT V8.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 S68 들어간 레인지로버 스포츠 SV를 살 거냐 벤틀리 V8을 살 거냐. SV가 너무 막강하지 않나? 막강하죠. 근데 내가 사실 옥타 때도 그렇고 SV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런스로 볼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엔진이 V8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적은 있거든. 지금 V8 월드컵이잖아. 감성이 좀 부족해 사실. 성능적으로 그걸 다 메꾸긴 해. 그러니까 나쁜 엔진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흥분시키는 것도 맞는데 뭐가 더 V8 같냐라고 하면 나는 벤틀리로 가겠습니다. EA8이요. 이제 결승이군요.
F154 대 EA825 4.0 TT. 내가 방금 S68을 떨어뜨릴 때 V8 답냐를 봤잖아. F154는 V8이라는 건 확실히 뭐 V8이니까. 그런데 이게 V8의 전형이냐라고 한다면 아니거든. 플랫 플레이는요 V8이 아니야. 그 진열 6기통 쓰지 그냥 라는 느낌이기도 해. 이걸 일반 차에 넣는다고 치면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V8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걸 본다면 아니야. 그래서 저는 EA825를 결승에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벤틀리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폭스바겐부터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까지 다 쓰는 그 엔진. 개발은 포르쉐가 하는 엔진이에요. 박스카남의 독단과 편견의 V8 월드컵 우승 EA825. 그래서 이거 또 해볼까? 네. 6기통 월드컵 재밌겠다. 더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6기통 월드컵은 뭐 1등은 정해졌는데?